당독소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당독소란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생기는 독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소는 몸에 들어와서 나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있으면 실온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사이에 결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노출이 되면 이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그린 컬러를 띠게 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접합된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어나게 되는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아미노산기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당독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 당독소의 특성은 이런 형광을 띠면서 브라우닝하고, 그 다음에 리셉터와 반응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체내에 들어와서 체내의 대사를 교란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메틸글레옥살과 CML이 대표적인 당독소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어서 에너지로 이용되는 과정을 교란시켜서 적절한 대사가 일어나지 않게 방해를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지금 당독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탄수화물의 섭취가 예전보다 많아졌고 단순당의 섭취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독소가 문제가 되는데, 탄수화물의 대사를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런 엿당으로 바뀌어서 소장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혈관으로 흡수가 되게 되고요.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간을 거쳐서 근육, 그 다음에 뇌, 아디포스 티슈 이런 각 기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에 인슐린이 반응을 하면 세포 내로 들어와서 피루베이트로 바뀌게 되고,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로 바꿔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로 바뀔 때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컴플렉스가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작용할 때 비타민 B1, B2, B3, B5, 그 다음에 리포익 애시드가 충분히 있어야 대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적절한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만일에 이런 영양물질이 부족할 때 아세틸코에가 생기지 않고 락테이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아세틸코에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TGI 사이클을 거쳐서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이제 당의 섭취가 그동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이러한 적절한 피루베이트를 거쳐서 에너지를 생성되는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가지가 않고, 너무 많은 당에 노출될 때 이런 부가적인 패스웨이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메틸글루옥살과 같은 당독소 물질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외에 당독소는 대사 과정에서도 일부 생기지만 음식으로 섭취되는 당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브레스트 밀크에 비해서 영아들이 먹는 분유에 굉장히 많은 당독소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분유에 6.67인데 분유에는 486kU의 당독소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많은 양의 당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자랐을 때와는 전혀 다른 체형을 보이는 청소년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비만 클리닉을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기름에 튀기지 않는 음식을 드시려고 에어프라이기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주로 그런 식자재들도 많이 배송이 되는데,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을수록 이런 당독소에 노출되는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당독소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식자재별로 보면 똑같은 닭고기라도 이런 날고기보다는 튀긴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당독소의 함량이 훨씬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에 당독소의 양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에도, 두부가 우리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간장에 절여서 열을 가해서 구웠을 때 생두부 같은 경우에 700kU니트, 그 다음에 기름을 간장을 통해서 조리했을 때 3400kU의 당독소가 있는 걸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의 당독소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는 대사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들어온 세포는 세포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조직의 경화와 퇴행화를 일으켜서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시키고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 우리 몸의 각각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비만 환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만에 의해서는 당독소가 많은 단순당이나 아니면 당이 들어와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비만의 원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독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이것이 호르몬과 어피니티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과 결합해서 이런 인슐린, 렙틴 아니면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만 환자에서는 이런 지방 조직의 혈행이나 아니면은 그 조직의 지방 세포 자체가 당독소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와 노출되었을 때 모양이 많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잘 빠지지 않는 그 지방의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당독소가 노출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FMD 다이어트가 소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셨고 저도 이제 제 클리닉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FMD 다이어트는 우리가 단식을 하면 자가 포식 작용이 일어나서 그 내복에 있는 그 낡은 세포의 청소가 일어나고 성장 호르몬이 증가되고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아니면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런 좋은 그 단식의 장점을 굶기가 힘드니까 한 달에 5일만 아니면 800칼로리를 하더라도 마치 몸이 굶는 것처럼 속는다. 그래서 이름이 그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그 로코 박사가 실제 해봤을 때 이런 그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 그 암의 리스크가 많이 줄더라. 그리고 그 노화가 방지되더라. 이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체중, 체지방 감소, 혈압이 감소하더라. 아니면은 염증이 감소하더라. 아니면 이런 다발성 경화증 같은 그 자가 면역 질환이 감소되더라.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